반갑습니다. 오늘은 4단원 비례식과 비례배분 두 번째 시간 비의 성질을 알아볼까요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72에서 73쪽이고요. 수학 익힘은 48에서 49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담임쌤과 4단원 들어가면서 이것저것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한번 둘러봤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전항과 후항이라는 것을 새로 배워보고 비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자 직업체험에서 한 모둠이 실험하려면 유리막대 3개, 비커 4개가 필요합니다. 한 모둠일 때와 두 모둠일 때 필요한 유리막대의 수와 비커의 수의 비를 구하고 그 비율을 비교해 봅시다 라고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를 다시 한번 파악해 볼게요. 자, 한 개의 모둠이 실험할 때 필요한 게 유리막대가 3개가 필요하고 비커가 4개가 필요하대요. 근데 한 모둠일 때랑 두 모둠일 때 두 경우에 비와 비율을 구해본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1학기 4단원에서 배운 것처럼 뭐뭐와 뭐뭐의 비, 이걸 B로 나타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뭐와가 A라고 친다면 뒤에는 B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A와 B의 B는 A 대 B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여기 잘 안 보인다. A 대 B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유리막대의 수와 유리막대의 수와 비커의 수, 유리막대의 수 대 비커의 수, 이런 식으로 비를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 모둠과 두 모둠일 때 비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모둠일 때는 유리막대가 3개, 비커가 4개니까 3대 4로 쓸 수 있겠고요. 비율은 기준양분의 비교하는 양이니까 기준양이 4, 비교하는 양이 3이니까 4분의 3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모둠일 때 3대 4고 비율이 4분의 3이다 라는 걸 알았고요. 이번에는 두 개 모둠이 실험을 할 때 필요한 유리 막대와 비커의 수를 볼게요. 두 모둠일 때는 앞에서 그림에서 봤겠지만 유리 막대는 6개, 비커는 8개네요. 그래서 B가 6대 8로 나타낼 수 있고요. 기준량이 8이니까 8분의 비교하는 양 6,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비율이 기약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걸 나눠줄 수가 있어요. 약분을 할 수가 있으면 4, 3으로 바뀌어서 4분의 3이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B는 6대 8로 앞에서 3대 4와 달랐는데요. 숫자가 달랐는데 비율은 8분의 6이 나왔지만 기약분수로 만들고 보니까 한 모둠이 했을 때 4분의 3이 나온 것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한 두 B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비율은 같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교과서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걸 정리해 놨는데 일단 별표 치고 시작할까요? 별표 3개. 자, 별표 3개 다 쳤죠? 그러면 B 3대 4에서 기호 이 땡땡이라고 부르는 요거 앞에를 우리는 보통 앞에 있는 것을 지금까지는 비교하는 양이다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얘를 부르는 다른 이름이 한 개가 더 있는데 그 이름은
전항이에요.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기준량이라고 불러왔고요. 다른 이름은 후항이에요. 그래서 전항과 후항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배워볼 거예요. 전항은 앞에 있다. 그래서 앞전자를 써서 한자 중에 앞전자가 있어서 앞전자를 써서 앞에 있는 항이다 해서 전항이고요. 뒤에 있는 후항은 뒤에 있다. 후항. 뒤후 해가지고 후항이라고 부릅니다. 뒤에 있어서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수직선이 나와요. 유리막대의 수와 비커의 수가 수직선 위에 펼쳐져 있는데요. 3, 4 이때는 한 개 모둠이 실험을 할 텐데 3개의 유리막대가 있었고 4개의 비커가 있었어요. 근데 2개의 모둠이 할 때에는 유리막대의 수가 6개, 비커의 수가 8개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수직선에서 보니까 3이 6으로 변하려면 2배가 돼야 돼요. 4도 8이 되려면 2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각각 전항과 후항에 해당되는 유리막대의 수와 비커의 수에 똑같이, 중요한 건 똑같이야. 후항에 여기 똑같이. 이게 가장 중요해요. 똑같이. 2를 곱했어요. 근데 B의 전항과 후항에 유리막대와 비커에 0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전항, 아까 3이랑 4에다가 각각 3에다 0 곱하고 4에다 0 곱해보래요. 여러분들 어떤 수에다가 0을 곱하면 무슨 숫자가 나오죠? 그렇죠. 100이든 1000이든 만이든 억이든 그 숫자에다 0을 곱해버리면 모두 다 결과값은 0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비율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 0 대 0이 되므로 0을 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B의 전항과 후항에 0 빼고 다른 숫자 아무거나 똑같이 곱하여도 비율은 똑같습니다. 같은 수, 똑같은 수. 비율은 같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3대 4라는 B가 있어요. 여기다가 2를 곱한 거랑 3을 곱한 거랑 4를 곱한 거를 가지고 올게요. 각각 전항에 2, 4에다 후항에다가 2 곱하면 2, 3은 6, 2, 4, 8. 6대 8이라는 B를 구해요. 여기서 또 3, 3은 9, 3, 4, 12. 4를 곱하면 3, 4, 12, 4, 4, 16 이라는 B를 구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이 B를 가지고 비율을 구한다고 한다면 기준량분에 비교하는 양이겠죠. 그럼 기준량은 다 뒤에 있는 거예요. 색깔을 바꿔볼게요. 색깔이 너무 똑같다. 이 뒤에 있는 게 기준량이에요. 그러면 이걸 기준량분에 비교하는 양으로 바꾸면 8분의 6, 12분의 9, 16분의 10이라는 비율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언뜻 봤을 때는 서로 다 다른 비율 같아요. 하지만 이걸 다 똑같이 기, 약, 분, 수로 바꾸어 주게 되면 4분의 3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얘 역시 4분의 3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얘도 마찬가지로 4로 나눠주니까 4, 4, 16, 4, 3, 12 4분의 3이라는 똑같은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이 B에다가 전항과
후항에 0이 아닌 0 빼고 어떤 똑같은 수를 곱해도 나중에 비율을 구했을 때는 이렇게 4분의 3으로 똑같다 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별표 3개 해두시고 꼭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73쪽에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세로가 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이 공간, 여기가 세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같대요. 가주차장이랑 나주차장이랑. 가로가 30m인 가주차장에는 자동차를 12대 주차할 수 있고, 가로가 10m인 나주차장에는 자동차가 4대가 주차할 수가 있대요. 자, 여기 가주차장, 여기는 30m래요. 30. 그리고 나주차장, 얘가 10m래요. 근데 될 수 있는 대수가 여기는 12대 될 수 있고요. 여기는 4대 될 수 있대요. 그럼 여기서 주차장의 가로와 잘 분리를 해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B를 구할 때는 주차장의 가로와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수의 비율을 구해보래요. A와 B의 B. 이거는 A 대 B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먼저 여기 있는 내용을 B로 나타내어 볼게요. 가주차장은 주차장의 가로가 30m였어요. 30. 그리고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수는 12대였어요. 12. 나 주차장은 가로가 10m, 주차할 수 있는 대수는 4대. 이렇게 각각 B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가와 나의 B를 가지고 비율을 구해 볼게요. 비율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준양분에 비교하는 양이에요. 그러면 기준양인 12와 4를 분모해 두고 분자의 앞에 있는 전항에 있는 숫자를 적을게요. 30, 10. 또 여기 있는 것들을 보니까 기하분수는 아닌 것 같으니까 가장 작은 나누어질 수 있는 무슨 기하분수를 한번 나타내어 볼게요. 여기는 3으로 나누어질 수 있겠네요. 가는 3으로 바꾸면 4분의 10. 근데 더 나눠질 수 있겠다. 여기 2, 5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가의 비율은 2분의 5. 가의 비율이 2분의 5고요. 나에 있는 것도 4, 2, 5 해서 나의 비율은 2분의 5라는 사실을 또 구할 수가 있었어요. 가와 나의 비율을 구해놓고 보니까 두 개 다 비율이 모두 2분의 5, 2분의 5로 서로 같았어요. 자, 두 개의 B의 비율을 구해보니까 서로 같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럼 이걸 수직선 위에다 놓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두 B의 전항과 후항을 비교하여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 보래요. 자, 주차장의 가로는 나가 10m였고 가가 30m였어요. 그리고 자동차 수는 가에서는 12대를 댈 수가 있었고 나에서는 4대를 댈 수가 있었어요. 그럼 볼게요. 30m가 10m가 되려면 몇 수로 나눠줘야 될까요? 30이 10이 됐으니까 3으로 나눠줬겠죠. 12가 4대가 되려면 똑같이 3으로 나눠줬어야 됐겠죠. 그래서 전항과 후항에 동일하게 3으로 나누어 줬습니다. 자, 근데 질문 하나를 더 해볼게요.
전항 30과 후항 12에 있는 숫자를 0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거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하면 0분의 30이에요. 그런데 모든 분수의 분모 자리에는 0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분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수를 0으로 나누는 건 할 수가 없어요. 0분의 30은 0 아닌가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0분의 어떤 숫자는 어떤 숫자라고 나타낼 수가 없고 나눌 수가 없는 숫자예요.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아래에 나와 있는 거 이것도 별표 3개 쳐둡시다. b의 전항과 후항에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비율은 같다. 0이 아닌 이걸 빼는 이유는 0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이에요. 0으로는 나눌 수 없기 때문에 0 빼고 하는 거예요. 전항과 후항에 0이 아닌 어떤 수로 나눠도 비율은 똑같아진대요. 아까처럼 예를 한 개 더 들게요. 30대 10이라는 비가 있었어요. 이걸 나누기 2한 것과 나누기 3한 것으로 비율이 같은지 볼게요. 전항을 2로 나눠주면 15, 후항을 2로 나누어주면 6이 되겠네요. 3으로 나눠볼게요. 30을 3으로 나누면 10, 11을 3으로 나누면 4가 될 거예요. 비를 봤더니 서로 숫자가 달라서 비율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 비율로 만들어 볼게요. 분모에 해당하는 기준량 6을 분모로 보내주고 분자에 15를 넣어줍니다. 아래도 마찬가지 기준량인 4를 분모로 비교하는 양인 10을 분자로 보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걸 기하분수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3, 2, 6, 3, 5, 15 그래서 2분의 5라는 비율을 구했고요. 나누기 2를 했을 때 나누기 3을 했을 때도 2, 2는 4, 2, 5, 10 그래서 2분의 5라는 비율을 나누기 3을 했을 때도 구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듯 어떤 똑같은 수로만 나눠준다고 한다면 비율은 원래의 비율과 똑같은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12 대 18의 비율이 같은 비를 두 개를 써보래요. 근데 이 두 개를 쓸 때 우리가 방금 별표 3개 쳤던 것들을 B의 성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B의 성질은 두 개가 있는데 이건 배운 공책에 잘 적어두세요. B의 성질 그래서 첫 번째는 B의 전항과 후항의 똑같은 수를 곱하면 뭐가 같다? 비율이 같다. 이렇게 첫 번째 적어두시고요. 두 번째 성질은 B의 전항과 후항의 똑같은 수를 나누어 줘도 비율은 같다라는 두 번째 B의 성질이 있어요.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 잘 정리해 두세요. 이게 거의 사단원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 비율이 같은 B를 두 개를 써보래요. 그럼 B의 성질 두 개 다 각각 한 개씩 이용해 볼게요. 이걸 곱하는 경우와 나누는 경우로 해볼게요. 첫 번째 몇 곱해 볼까요? 간단하게 2 곱해 볼까요? 12에다 2 곱하면 24 여기 가리니까 아래다 쓸게요. 24 후항에도 2 곱하니까 36 나누기로 해볼게요. 2로 나눠볼까요? 2, 6, 12 6 2, 9, 18이니까
이렇게 두 개의 B를 적을 수가 있겠네요. 답이 있나 볼까요? 24대 36은 있고 6대 9는 없지만 여기서 2로 나눠주면 나올 수 있는 B니까 6대 9도 맞겠습니다. 그럼 B의 어떤 성질을 이용했는지 말해보세요. 어떤 성질을 이용했어요? 답이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어요. 그렇죠. 여기 위에 있는 B의 성질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용해서 적으면 될 거예요. 전항과 후항에 B의 전항과 후항에 똑같은 수를 곱하면 비율은 같고 똑같은 수로 나누어도 비율은 같다 라는 이 성질을 이용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4단원 2차식 B의 성질을 알아볼까요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일단 새로운 용어인 전항과 후항이라는 용어를 배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항을 전항, 뒤에 나와 있는 항을 후항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배움 노트에다가 전항과 후항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B의 성질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주세요. 앞에 선생님이 강의하다가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정지시켜 놓고 배움 공책에 잘 적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